보세요. 얘는 꽤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 하려고 객체 제한 있는 거라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면 얘는 중복을 꽤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이전까지 했던 거는 그냥 클래스 사용법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상속이에요. 상속이 무슨 뜻이에요? 뭔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뭐 유산을 상속받다 뭐 이런 거. 그게 맞아요. 얘도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상속은 물려받다가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냥. 네. 자, 물려주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요. 물려받는 클래스가 있겠죠. 이 물려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페런트 클래스, 뭐 베이스 클래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부모 클래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물려받는 클래스는 정말로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뭐라 그러더라. 파생 클래스라는 말도 있고 서브 클래스라는 말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개념이 있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요. 이거는 개념적인 거라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잠시만요. 이게 좋은 자료가 하나 있을 텐데 어디 갔냐? 상속. 상속을 자. 이렇게 해보죠. 클래스 무기? 아니야. 사람 동물로 합시다.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는 이런 능력이 있대요. 사람이 공부를 한대요. 얘는 프린트 그냥 공부하다. 여기는 셀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래스 애니멀이 있어요. 애니멀 디파인 얘는 뭐라 할까? feeding 애매한데? 사람 이렇게 합시다. 하이 아니야. 클래스 스튜던트 좀 더 좁은 개념으로 가봅시다. 얘가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셀프 핀스 공부하다. 잘 보세요. 자, 학생은 사람이다. 맞나요? 맞죠? 사람은 학생이다는. 좀 이상하죠? 뭐 회사원일 수도 있고 강사일 수도 있고
그죠?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맞는 말이고 얘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세요. A는 B다가 성립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죠? A는 B다. 사람은 학생이다. 이상하죠? 얘는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학생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누가 더 큰 범위예요? 사람이 훨씬 더 큰 범위죠. 사람이라는 개념 안에 학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상속관계는 웬만하면 이걸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사람은 학생이다. 이게 말이 아예 안 된다 하면은 상속관계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자, 상속관계를 왜 쓰는지. 이건 안 된대요. 학생은 사람이다는 맞는 말이잖아요. 자, 반대로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이 전부 다 할 수 있나요? 학생은 사람이래요. 학생은 사람이래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뭐 숨쉬다, 걷다 이런 거 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학생만 할 수 있는 뭔가 뭐 등교하다 뭐 이런 거, 뭐 학교에서 뭔가 하다 뭐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좀 이상하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학생이 아니니까 이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의 상속을 학생이 받는 게 맞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진이 스튜던트래요. 진이 스튜던트예요. 그러면 진은 지금 클래스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진은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얘로 이거 만든 거니까. 맞아. 이 설계도로 이 진이라는 거 만든 거니까. 그쵸? 근데 얘가 인사는 할 수 있을까요? 하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이 G는 이 스튜던트를 보고 만들었지 펄슨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진도 어차피 학생이면 사람일 텐데 이걸 못할 리가 없잖아요. 맞죠? 이럴 때 써주는 거예요. 진을 학생으로 만들고 싶은데 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는 얘가 이렇게 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괜찮죠? 왜냐면 요 안에 있으니까.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인데 중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중복이죠. 근데 개념이 지금 비슷하죠. 상속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상속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 스튜던트 안에는 이 하이라는 메서드가 없어요, 현재. 근데도 저는 하이라고 일을 시켜볼게요, 얘한테. 잘 되죠. 얘는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이 스튜던트는 펄슨이 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모두 물려받은 겁니다. 요 안에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 하이라는 메서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스튜던트 안에는 메서드가 총 몇 개예요, 지금? 두 개예요. 맞아요,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이거. 왜냐면 스튜던트가 펄슨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모든 기능을 얘는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겠죠. 얘가 물려받은 거니까요. 맞죠? 요 스튜던트 안에는 하이라는 메서드가 없지만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 이게 이제 상속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을 스튜던트를 보고 만들었어요. 얘는 진이고 얘는 스튜던트예요. 요 안에는 하이 라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얘는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버튼이 두 개 있어요. 이 기능이 두 개 있어요. 하이라는 버튼이랑 스터디라는 버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얘는 없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빠졌대요. 그냥 일반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 뭐 부모 클래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클래스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얘는 안 되는 거고요. 요 안에 이런 기능이 없는데 실행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상속을 받으면은 이만큼이 생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 이 안에 실제로 이렇게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하이라는 버튼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식화를 해서 많이 보는데, 상속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만약에 여기 person 클래스가 있고 student 클래스가 있어요. person 클래스고 student 클래스다. person 안에 있는 high라는 버튼이 하나 있고 여기는 study라는 버튼이 있고요. person이 student한테 상속을 해준다 라고 잘 안 그려요. 이거 우리 말대로 하면은 person이 student한테 뭐 기능을 물려주다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릴 때는 보통 이제 뭐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상속관계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뭐더라? 이산수학 명제, 아마 고등학생 때 해보셨을 거예요. 명제 뭐 이렇게 뭐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뭐 이런 거, 뭐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거 할 때, 논리 문제 할 때 나오는 화살표 기호를 써서 그런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person이 스튜던트한테 기능을 물려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기능을 물려받았잖아요. 거기서 더 추가를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은 기능을 더 늘려나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뭔가 기능이 두 개 있다면 얘도 두 개 물려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추가한다고 해서 부모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장 개념이죠. 확장. 이런 건 안 돼요. 만약에 풀을 제가 person을 보고 만들었대요. 풀을 person을 보고 만들었대요. 얘한테 풀.study 해보라고 하면은 얘는 못해요. 왜냐면 이 person 안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맞죠? 여기다가 물론 이렇게 넣어주면 할 수 있어요. 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차원에서는 그냥 만들어서는 이 자식 능력을 얘는 물려받지 못해요. 반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은 안 되고 무조건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쓴다는 거. 이렇게 얘는 가능하고요. 얘는 불가능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에 하이가 실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A-B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A is B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일 때만 이렇게 상속관계로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걸 A/B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사람은 학생이다, 학생은 사람이다를 돌려봤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면은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도 코드 짤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상속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A/B 테스트 이 중에서 A/B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지 못했다면은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건 이 파이썬도 이제 다른 언어랑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알려준 대로 행동하거든요. 내가 잘못 알려주면은 잘못 알려준 대로 얘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실행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은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상속을 그냥 이거 중복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상속해버려야겠다, 상속 여기 하고 상속 저기 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마음에 이제 비춰봤을 때 이제 논리에 좀 맞게 상속 관계를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상속 관계의 기초고, 얘를 좀 더 심화해서 보자면 클래스 person 상속 심화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 얘는 뭐랄까 define by self state 인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클래스 이거 뭐라 할까? add person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define 얘도 셀프 하나 넣어주고 self 점 person note라고 하죠. person note는 사람을 여기다가 적어 넣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 대한 이 정보를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이 리스트에다가 define add 뭐랄까 add person add person 이렇게 합시다. add person self person 메서드죠. 메서드 만드는 중요해요. 그냥 self 점 append 아니지 person 노트에다가 append person. 자, 이 구조 먼저 보세요. 그럼 클래스 person 하나 있는 거고요. 그냥 사람 클래스 하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add person 클래스예요. add person 클래스인데 그냥 사람 추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볼게요. 얘가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서 이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이 노트가 append person 한다는 거는 이때 이제 넘겨받은 인자로서 매개 변수가 작동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얘도 메서드니까 매개 변수 자리잖아요. 얘가 실행될 때 인자를 받아와서 person에 대한 이 내용을 이 리스트에다가 넣는다는 거겠죠. append니까. 그죠? append는 리스트 거잖아요. 요 person note는 리스트잖아요. 얘는 인스턴스 속성인 거고, 맞죠? 여기서는 이제 상속을 안 썼어요. 그죠?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요 녀석이 관리를 하고 있죠. person 리스트가 다시 person 노트 리스트가 person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 person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거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사람 노트랑 이 펄스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함 관계가 맞다는 거죠. 포함 관계. 포함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사람 노트는 사람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들어갈 게 사람들이니까. person 노트는 사람을 갖고 있다. 이것도 A/B 테스트처럼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has A라고 합니다. person 노트 has person has A. 그래서 얘는 같은 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적으로 봐주세요. 동등한 관계예요. 얘네는 따지고 보면 이럴 때는 상속을 쓰는 거고요. 얘네처럼 포함 관계는 상속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person 안에 스튜던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person이 할 수 있는 일을 스튜던트가 물려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이 포함 관계로 치지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기능을 그냥 물려받은 얘는 그냥 2세일 뿐이에요. 기능을 물려받은 2세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런 포함 관계보다는 약간 옆에 그리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따로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 클래스의 기능이 만약에 1개예요. 자식 클래스의 기능은 1개 이상이에요. 물려받으면 일단 얘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얘가 더 뭔가 만든다고 해서 여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일단 1개는 확보해 놓고 나머지 뭐 더 하든 말든 하는 거니까 얘는 1개 이상이에요. 사실 포함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확장 관계가 맞는 거죠. 얘는 이제 확장을 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포함이라고 보기엔 약간 어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상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has 뭐 사람 노트는 사람을 계속 추가한다. 포함 관계 다시 뭐 동등한 관계로 보기 약간 어렵다면은 얘는 상속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사람을 추가하는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사람 추가는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클래스도 이제 속성마다 뭐 특성마다 얘랑 동등한 관계일 수도 있고 포함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속을 아무데나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 관계? 그래, 상속 뭐라 할까 얘는 상속 기초 라고 할 거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얘네들은 동등한 관계 확장. 여기서 동등한 관계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는 이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이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위상이 같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 위상이 같다? 얘랑 어차피 둘 다 사람이에요. 맞죠? 얘랑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셔도 돼요. 포함 관계는 확인하기 어디 갔냐? 그래, 이것도 하나 남겨놓자. has A 갖고 있는 관계예요. 갖고 있는 관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얘는 상속을 써도 되는 버전, 얘는 상속을 쓰면 안 되는 버전. 이렇게 하나 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상속의 기능 쓰는 거는 이 다음 내용으로 이어갈게요. 여기서 잠깐 끊고